정부 합동 사업 저희 디자인진흥원이 일부 역할을 담당을 하게 돼서 그 중에 이제 산단의 통일된 이미지를 만들고 수요를 발굴하는 청년 디자인 리빙랩이라는 사업을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세 개의 산단이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그 각각의 산단에서 이제 활동을 해주실 디자인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그 사전에 공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명은 어, 담당해 주시는 담당자분들 두 분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구경은 네, 주임님이고 안녕하세요. 구경진입니다. 지금 KIDP라고 되어 있는 계정의 최상준 주임님 담당해 두고 계십니다. 오늘 설명은 최상준 주임님이 담당을 해주실 거고요. 우선 아직 공고가 지금 조달에 뜨지는 않았는데 다음 주 중으로 공고가 날 예정이니까 그 전에 이제 저희 생각에는 시일이 굉장히 촉박해서 조금 급하게 진행을 하는 와중에 제한 기업들이 충분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오늘 미리 설명회를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상세 사항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본공고, 지금은 규격 공고가 나가 있는데 본공고 났을 때 내용을 상세하게 읽어보시고 별도로 질문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30분 정도 그 사업 공고에 대해서 그 최상준 주임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이후의 시간에는 이제 개별로 질문을 받으면서 필요하신 경우에 스피커 켜고 질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준 주임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자인실 최상준 주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문화를 담은 브랜드 산단 조성, 청년 디자인 리빙랩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울러 금일 설명회는 녹화를 진행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일 사업 설명회는 추진 배경, 사업 소개, 사업 소개, 지원 자격 및 제안서 작성 요령, 공지사항, 사전 질문 답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네, 잠시만요.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현재 한국의 산업단지는 공장이 빼곡한 낡은 이미지, 문화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노후화가 되어 있고 청년이 기피하는 공간으로 공유가 안 됐어요? 네. 화면 공유 중이라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추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한국 산업단지는 공장이 빼곡한 낡은 이미지, 문화 편의시설 등의 부족으로 노후화되었고 청년이 기피하는 공간으로 전락했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오디오가 나가고 있나요? 들리고 있나요? 네, 이를 극복하고자 정부는 작년 9월부터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고 2027년까지 10개의 문화선도산단을 선정해서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부, 문체부, 국토부 세 개 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며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 부처별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부 총 7개, 문체부 3개, 국토부 1개, 총 11개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이 중에서 지금 빨간색 박스 표시되어 있는 어, 문화를 담은 브랜드 산단 조성, 문화 브랜딩 중 청년 디자인 리빙랩을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구미, 창원, 완주 총 3개의 산업단지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구미는 섬유, 반도체, 모빌리티, 방산이 주요 업종으로 총 9개의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창원은 기계, 방산을 주요 업종으로 하고 있으며 9개의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완주는 자동차, 수소를 주요 업종으로 하며 총 8개의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산단별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 1 국가산업단지는 전자, IT 산업 중심에서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등 국가 전략 기술, 첨단 산업으로 산업 중심축을 이동했습니다. 또한 구미 노후산단의 경쟁력 제고와 활력 넘치는 청년 중심 공간 확보를 위해서 문화융합을 핵심 전략으로 하는 산단 고도화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국가 산단 중에서 교통 접근성 등 배후 여건이 우수하지만 지역 청년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20대에서 30대 청년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미국가산단은 문화산단 지정으로 고도화 사업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산단 이미지를 개선하고 문화 시설을 확대하며 제조와 문화가 용합되는 산업단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창원국가산업단지입니다. 창원산단은 1970년대 산업화 시기에 조성이 되었고요. 국내 최대 기계산업 집적지로 우수한 입지 여건과 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미산단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창원대로를 중심으로 아래쪽으로는 산업단지, 위쪽으로는 배후단지로 엄격히 분리되어 있어서 산단 내부에는 기반 시설이 부족해서 청년 인구 유출이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부에는 병원, 어린이집, 은행 등 생활 편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창원대로변 중심으로 음식점과 카페 등이 밀집되어 있어서 산단 내부 근로자의 접근이 어렵고 주차난 또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창원문화산단은 이 문화산단 지정을 통해서 양분화되어 있는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산단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문화적 요소를 도입해서 청년층을 유입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완주산업단지입니다. 완주산업단지는 전주 완주 과학산업단지, 테크노밸리 일반산단, 완주 일반산단 세 개의 산업단지를 포괄하는 산업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모빌리티, 수소산업을 주요 업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주산단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종사자, 무게 생산액 1위 규모로 전북 산업 성장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또한 입주해 있는 기업인 현대자동차, 정석케미칼 등과 연계하고 인근 지역 산단인 익산식품 클러스터와 연계해서 전북 특별자치도를 아우르는 비즈니스 및 혁신 문화융합 거점으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두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이 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거주자 등 지역민의 생활 인프라 구축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민의 일과 삶이 모두 충족될 수 있는 산단 조성이 필요합니다. 완주산단은 문화산단 사업을 통해 산단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 모델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설명드린 구미, 창원, 완주산단의 자세한 사업 계획서는 이제 사업 설명회 끝나고 별도 요청해 주시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청년 디자인 리빙랩에 대한 사업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문화를 담은 브랜드 산단 조성 중 청년 디자인 리빙랩 사업으로 청년 근로자의 산업단지 유입 확대를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산단 브랜드를 개발하고 기획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운영될 예정이고 연도별 예산은 산단당 2.5억씩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예산표에 브랜드 개발 1억은 추후 뒤쪽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 디자인 리빙랩이란 서비스 디자인 방법을 활용해서 청년, 주민, 분야별 전문가 등이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설계하고 타당성을 실험하는 활동입니다. 리빙랩의 특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하고 협의하여 과제를 개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드웨어나 물리적인 인프라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콘텐츠,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문화선도 산업단지의 비전 및 추진 과제를 도출하고 핵심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 모델 개발, 실증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년 디자인 리빙랩 사업에서 추진 주체별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디자인진흥원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문화선도산단 수요자 중심 조성 및 청년 디자인 리빙랩 통합 관리를 수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 산단별 특성 및 수요자 중심 비전 발굴, 특화 서비스, 디자인 개발, 추진 일정, 내용 관리 등 전체적인 사업 진행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참여단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직접 모집, 관리할 예정이고 산업단지에 필요한 서비스 수요를 발굴하고 수요자 관점에서의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해주신 디자인 기업분들은 서비스 디자인 연구진을 담당하시게 되는데요. 그 서비스 디자인 방법을 활용해서 각 산단별 수요를 조사하고 분석하고 아이디어를 가시화하고 서비스 콘텐츠를 기획하고 디자인 연구 개발, 활동, 아카이빙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시게 됩니다. 필수적으로 서비스 디자이너 2명이 청년 디자인 리빙랩 참여단 구성원으로 참여해서 워크숍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리빙랩 워크숍에서 운영된 아이디어, 콘텐츠 등을 프로토타이핑, 테스트, 시범 운용 등 다양한 사업화 방안 개발까지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울러 청년 디자인 리빙랩의 확산을 위한 온라인 전시, 아카이빙, 성과 공유의 정도도 개최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그 청년 디자인 리빙랩에 대한 추진 체계 보시겠습니다. 지금 빨간색 박스로 저희가 표시를 해놨는데 필수적으로 서비스 디자이너 2명이 청년 디자인 리빙랩에 참여를 해서 워크숍을 운영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위 체계는 조금 운영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신 추진 체계 중에서 청년 디자인 리빙랩 참여자에 대한 구성 및 규모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디자인 리빙랩 참여자는 각 산단별 10명 내외로 구성이 되는데요. 과제와 관련된 다양한 배경의 참여자로 구성이 되고, 인원수와 역할은 각 과제에 맞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참여 기간은 기본 4년 참여를 해야 되지만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사업 기간 중에 참여단 활동이 어려우신 참여자가 있으면 디자인진흥원 측에서 다른 참여자로 대체하거나 다시 뽑고 그런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빙랩 참여자는 서비스 디자이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서비스 디자인 전문가 2명이 팀 리더로서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 및 활용 방법을 안내하고 아이디어 개발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책 수요자 등은 진흥원에서 선정하고 배정하게 되며 지자체 담당자, 지역 산단공 담당자들도 함께 참여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연차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년도는 비전 및 로드맵 개발이 주요 단계인데요.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대상지 현황 및 사전 요구사항 분석, 워크숍 운영, 시나리오 시각화, 과제 기획 등이 있으며 1차 년도에 도출된 아이디어 및 과제 등은 산업단지 브랜드 개발 및 거점 시설 건립 계획에 필수적으로 반영을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요 산출물로는 과제 기획서, 산업단지 디자인 비전 및 로드맵, 프레임워크, 시나리오, 영상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에서 3차 년도는 서비스 기획, 디자인 개발, 테스트 실행 단계입니다. 1차 년도에 도출된 과제를 기반으로 워크숍 진행을 통해서 기획, 프로토타이핑, 디자인 개발, 테스트 및 성과 분석 과정이 진행되고요. 이 과정을 매 과제마다 반복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4차 년도는 1에서 3차 년도에 도출된 과제를 기반으로 디자인 개발 및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연차별 과업 내용 및 산출물은 이제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차별 산출물 예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1년차 자료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서비스 디자인 방법에서 자주 도출되는 결과물인 고객 여정 맵입니다. 어떤 산단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거치는지를 보여주는 경험을 나타낸 자료가 나와야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그 서비스가 일어나는 구조의 설계도를 만들게 됩니다. 서비스 청사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러한 결과물들이 모여서 산단 거주자를 분석하고 서비스를 분석해서 문화선도 산업단지의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산단마다 중요한 요소에 맞추어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거기에 해당되는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진행되겠습니다. 네, 1차 년도에는 이제 이런 비전 핵심 과제의 시각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본 자료처럼 각각의 산단을 이용하게 되는 사용자가 거치게 되는 그런 경과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이제 과제 기획서를 작성해서 산단에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시각화를 해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최종적으로 이제 영상 결과물로 1차년도의 모든 결과물을 보여주셔야 되고, 1차년도 결과물들은 12월 정도에 진행될 성과 공유회에서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다음은 2에서 3차년도입니다. 2에서 3차년도는 서비스 기획, 디자인 개발, 테스트 실행 단계가 주를 이루겠습니다. 1차년도에서 도출된 과제들이 실제 산단에 적용될 수 있게 테스트를 해보고 프로토타이핑하고 개발하는 그런 단계가 주를 이루겠는데요. 영국의 그 길찾기 시스템 예시와 같이 산단 어딘가에 도출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구현해보는 그런 일도 진행이 되겠습니다. 4차년도는 전체적으로 4년간에 개발된 내용을 공유하고 아카이빙하고 지역에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앞서 언급한 이제 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 브랜드 개발은 청년 디자인 리빙랩과 연계해서 산업단지를 상징하는 통합 브랜드를 개발하게 됩니다. 구미시, 창원시, 완주군이 총괄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로고, 색채계획, 인포그래픽 등을 제시하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1차년 리빙랩 운영 결과로 도출된 산단의 비전과 이런 결과물들을 브랜드 개발 시에 필수적으로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청년 디자인 리빙랩 사업이 왜 필요하고 그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노후 산단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에서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청년과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부족했고요. 특히 정주 여건 개선과 문화 접목을 위한 노력은 정부 내에서도 협업이 지속되지 못하고 분절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청년 근로자와 주민이 참여한 혁신 활동을 통해서 정책에 대한 주인의식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리빙랩 사업의 기대 효과는 수요자가 산업단지 디자인 기획자 역할을 직접 수행하면서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산단의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각 산단별 특성화를 통해 청년이 찾는 활력 넘치는 산업단지로서의 조성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청년 디자인 리빙랩 사업을 통해서 산업단지의 문화를 담아서 청년 근로자의 유입을 확대하고 활력 넘치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청년 디자인 리빙랩 운영에 참고할 만한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쾰른시에서 진행했던 시민 참여 리빙랩 사례인데요. 그 쾰른의 폐기물 제로 목표를 위한 수리 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2024년 여름 학기에 대학교 학생들과 쾰른시 혁신국 및 폐기물 관리 회사와 협력해서 그 쾰른의 수리를 촉진하고 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아이디어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그 학생들은 기존 수리 서비스를 분석하고 수리 카페를 방문하고 시민, 자원봉사자 및 폐기물 관리 회사와 인터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 중에 거의 절반이 이런 리페어 카페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요 문제로는 인식과 정보의 부족, 도구 부족, 제한된 영업 시간 등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리페어 온 휠스 자전거 트레일러는 이동식 수리 카페를 공공장소에 직접 가져와서 수리 서비스를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모든 수리 카페 및 서비스 위치, 영업 시간 및 상담 시간, 상담 서비스 등이 함께 나열되는 중앙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초기 온라인 상담의 가능성 대기 시간을 줄이고 사람들이 첫 번째 DIY 수리 접근 방식을 시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처럼 이제 캘렌시 리빙랩 사례는 지역 청년이 참여해서 지역의 문제를 분석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해결까지 하게 되는 좋은 디자인 리빙랩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과업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과업의 과업명은 청년 디자인 리빙랩 운영 및 서비스 디자인 용역이고요. 그리고 이 용역은 구미, 창원, 완주에 대해서 완주로 각각 하나씩 이제 입찰이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8년 12월 15일까지 약 4년 동안 진행이 되고 그매 회계년도 종료 전에 성과 평가를 실시해서 과업 진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그 사업 내용과 같이 뭐 리빙랩 워크숍 운영, 프로토타이핑, 테스트, 시범 운영, 디자인 개발 등이 주요 과업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과업 예산은 각 산단별로 연간 1.4억 원 이내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 4년간 총 5.6억 원 이내 규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진 일정은 5월 7일 정도에 모집 공고가 올라갈 예정이고 5월 23일 정도에 평가가 진행될 예정인데 일정은 이제 진행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연차별 추진 내용이 산출 요약이고요. 요거는 앞서 보셨던 사업 설명에서 보셨던 자료와 동일하고요. 연차별 이제 과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년 차는 비전 및 로드맵 개발이 주요 내용인데요. 먼저 대상지 현황 및 사전 요구 사항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을 검토하고 산단별 지리적 특성과 수요자 이동, 소비 패턴 등 요구 사항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이때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상지 설문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지역의 현황 문제, 요구사항 등 청년 근로자,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양적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고요. 이때 필수적으로 200명 이상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1차년도 청년 디자인 리빙랩 운영 및 서비스 디자인 부분입니다. 일단 워크숍 운영은 워크숍 단계별 세부 운영 방안을 수립해 주시고 지역 참여단과 5회 이상 워크숍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워크숍에서 제시된 의견을 사용자 관점에서 시나리오 형태로 시각화를 해야 하고요. 영상과 그림 같은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산단별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서비스 디자인 과제 기획서를 10개 이상 도출해 내셔야 되고요. 다음은 워크숍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 예시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에서 3회차는 비전 및 로드맵 개발과 과제 기획이 주를 이루고요. 워크숍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수요자 인터뷰를 진행하고 핵심 과제를 도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겠습니다. 3회차 이후에는 세계산단 합동으로 중간 점검, 중간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고, 중간 점검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워크숍을 통해 발굴된 과제를 시각화하고 구체화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제시된 내용을 문화산단 브랜드 개발 거점 시설 구성 시에도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4에서 5회차는 산업단지 미래 시나리오 그리기, 최종 결과물에 대한 점검 및 고도화가 진행되고요. 이후 도출된 결과물을 성과 공유회에서 발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과 확산 및 결과 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디자인 리빙랩 아카이빙 홍보 및 성과 공유의 개최를 지원해 주셔야 되고요. 리빙랩 활동 결과물을 아래 예시처럼 이 온라인 아카이빙을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물들이 확산될 수 있게 도움을 주셔야 되고, 카드 뉴스 제작 등 대내외 홍보도 추진을 해주셔야 됩니다. 성과 관리 및 결과 보고 단계인데요. 1차 년도 수행 내용에 대한 최종 결과 보고를 진행해 주셔야 되고, 결과 보고를 위해서는 사업 계획에 맞는 성과 지표를 수립하고 달성 방안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리빙랩 활동 결과에 따른 성과 분석 시행 후에 2차 년에 대한 실행할 핵심 과제 2건도 필수적으로 도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도출된 과제 등을 활용하여 문화산단 타 사업과의 연계 및 확산 방안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최종 결과 보고는 보고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양식은 추후에 배포를 드릴 예정이고요. 이 결과 보고서를 기반으로 계약 이행 성과 평가도 실시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2에서 3년 차 과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에서 3년 차는 전년도에 도출된 과제 내용을 정비하고 관련 수요 설문조사, 분석, 우수 사례 분석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1차 년도와 마찬가지로 워크숍 운영도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서비스 디자인으로 기획, 프로토타이핑, 디자인 개발, 테스트 및 성과 분석의 과정을 반복해서 결과물을 도출해 나가셔야 됩니다. 성과 확산 및 결과 보고 관련해서는 1차 년도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4차 년도는 최종 도출된 디자인 개발 및 서비스 프로그램 내용을 정비하고 고도화하는 단계입니다. 워크숍 운영, 디자인 고도화, 사업화 방안 고도화, 모니터링 및 고도화, 확산 방안 마련이 주요 과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 확산 및 결과 보고는 1에서 4년 차 종합 결과 보고로 진행이 되고 향후 사업 종료 후에도
리빙랩 결과로 도출된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계약 형태 및 과업 점검 관련 사항입니다. 계약 기간 총 4년 동안 계약을 진행하고요. 매 회계연도마다 계약 이행 성과 평가를 실시해서 차년도 계속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데이터 분석, 리서치 등 외부 기관 참여 시에는 발주 기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변경 시에도 동일합니다. 참여 기업에 대한 사항은 연차별 사업계획서에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과업에 대한 점검으로는 연차별로 중간 점검, 최종 점검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워크숍 3회차 진행 후에 세계산단 디자인 기업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산단별 과업 진도 비교와 결과물 발표 수준을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최종 점검은 워크숍 5회차 진행 후 진행하고 최종 결과물 반영 기준은 지자체 주관 담당자가 진행하게 되고요.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산업단지공단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차별 성과평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연차별 성과평가는 연차별 과업이 종료되고 14일 이내에 시행이 되고요. 결과 보고서 기반의 서면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과 기준은 총점 60점 이상이고 지표는 충실성, 혁신성, 성과 도입 가능성 등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산출물 도출 건수 및 완성도, 리빙랩 참여자 만족도 등이 있겠습니다. 이 성과평가 세부 내역은 이제 과업 운영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업 수행 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참여자 모집과 관련해서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여 진행을 하는데요. 그 지역 참여단의 참석률이 저조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 진흥원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지자체 관계자와 협의해서 관련 참여자 교체 등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업 진행 시에 지자체 협력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지체 없이 이제 진흥원에 문의하셔서 협조 요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의 발주처인 산업단지 공단과 협력을 해서 관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원 자격 및 제안서 작성 요령입니다. 입찰 지원 자격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산업 디자인 전문 회사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여야 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 수급은 불가능하다는 점 이제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제안서 작성 요령은 수요조사 분석, 보유 서비스 콘텐츠 등 과업 운영 역량 제시가 필요하고 대상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 및 분석 결과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전반적인 리빙랩 실행 및 운영 계획을 제시하셔야 되는데 대략적인 4개년 운영 계획과 1년 차의 상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 내 타 대학, 타 기관 등과의 연계 방안도 제시해 주시면 좋고요. 서비스 디자인 방법을 활용한 차별적 적용 방향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이후에 사업 성과를 어떻게 연결하고 계획할 것인지 비전 제시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 사항으로는 이제 참여 인력 중에 서비스 경험 디자인 기사 소지 인력 수에 따라서 평가 시 가점 부여가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가업 수행 전에 공지사항 몇 가지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본 가업 수행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에게 비전 제시자가 이제 돼주셔야 됩니다. 본 가업은 청년과 주민, 기관에게 산업단지의 미래를 함께 상상하고 제안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요자의 목소리를 형식적으로 수집하는 게 아니고 미래 비전 설계자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는 디자인진흥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고요. 또한 사업 운영 전에 이제 공통 교육 및 운영 매뉴얼을 제공해서 디자인 기업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하여 과업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킬 계획입니다. 모든 주요 계획과 추진 사항은 사전 협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지식재산권은 최종적으로는 지자체가 소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활동 과정을 철저히 기록을 해주셔야 되고, 워크숍, 테스트, 시범 운영 등 모든 과정을 사진 및 영상 등으로 체계적으로 아카이빙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 시에는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초상권 동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리빙랩 사업은 결과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의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수요자와 함께 문제를 재정의하고 과정을 통해 실험하고 검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질적인 변화와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반복적 실험과 피드백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서 계약이 유지되기 때문에 연속성과 질적 향상을 입증을 해주셔야 됩니다. 성과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외부에 확산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설문조사에서 들어왔던 사전 질의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입찰 공고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월 7일에서 5월 21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변동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과업 자체가 구미, 완주, 창원 이렇게 세 개가 올라갈 예정인데 지역 기업의 참가 제한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지역 기업 참가 제한 사항은 없고 모든 과업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단별 사업계획서는 사전에 공유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찰 공고 이후에 공고에 등록된 메일로 요청 시에도 별도 발송드릴 예정이고 사업 설명회 이후에도 별도 요청해 주시면 이제 저희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외부 유출은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디자인 리빙랩 지역 참여단은 디자인진흥원에서 직접 모집 중이고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운영 가이드라인은 추후 배포 예정입니다. 그리고 워크숍은 연간 5회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최소 5회는 필수적으로 운영을 해주셔야 되고, 운영 상황에 따라서 뭐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워크숍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지역 참여단 10명 내외 기준은 리빙랩 회차별 동일 규모일지 아니면 회차별 난이도에 따라 가감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지역 참여단은 10명 내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회차별 운영 상황에 따라서 뭐 예산 운영 상황에 따라서 이제 조금 참석자를 조정하거나 가감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업 운영 시에 4개년간 활용할 협력 업체를 모두 명시해야 하냐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안하신 내용에 따라서 활용할 업체를 명시해 주셔야 되고, 연차별 진행 상황에 따라서 연차별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다만 변동 시에는 발주 기관의 승인을 무조건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 반영에 대한 기준은 누가 결정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지자체 주관 기관의 담당자가 결과 반영에 대한 결정을 하고 이제 디자인진흥원과 산업단지공단이 이 지자체 주관 담당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제 사전 질문 주신 내용의 답변은 끝났고요. 이제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질의응답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손들기 해주시면은 저희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중지할까요? 주주 동경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우선 스피커 잠깐 꺼주시면 제가 얘기 잠깐만 할게요. 스피커랑 음향으로. 네. 네, 일단 질문하실 거를 지금 아마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너무 많고 좀 복잡해서 바로 질문하시기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우선은 오늘 설명드린 내용 한번 요약 간단하게 드리는 동안 질문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 과업이 저희가 이전에 했던 용역들하고는 조금 색깔이 다르고 저희도 사실은 산단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사전에 미리 다 픽스하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없기도 하고 진행하면서 서로 상의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올라온 질문은 서비스 디자이너 2명은 어떤 소속이어야 하냐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우선은 이 용역의 제안서를 내실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대표자 제외하고 1명 이상이 정규직 소속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 두 분은 이제 최소 2명이 회사에 소속된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 필수 자격 요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관련 전공자이시거나 경력이 있으시면 되는데 그 서비스 경험 디자인 기사 자체는 가점 사항이어서 그거는 필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리빙랩 구성표는 다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과업에 대해서 브리핑을 조금 드리자면 1.4억씩 4년간 진행되는 거고요. 주관 기업은 고정이고 참여 기업은
해당 연차마다 하셔야 되는 일들이 다를 거기 때문에 그때 연초에 이제 계획해서 저희한테 승인만 받으시면 그 턴키 방식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서비스 디자인 결과물이 고정된 게 아니다 보니까 하다 보면 뭐 앱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 그 제품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거를 미리 고정할 수 없어서 이런 포맷을 선택을 했고요. 음, 그 표로 된 거. 네. 그리고 크게 두 가지 과업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리빙랩 단원들을 운영해서 워크숍을 진행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갈래는 이제 실제로 그 산단에 적용된 서비스 디자인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트랙이 계속 매년 반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1차년도에는 주로는 이 산단에 대체 뭘 해야 되느냐라는 주제로 이제 비전닝이랑 과제 기획을 하는 거고, 2차년도부터는 이제 그 산단에서 선정하신 과제를 계속 개발하고 적용하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큰 틀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이게 문화선도 산단이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여러 가지 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한 산단에 다 부어주는 식의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요 사업 말고도 다른 뭐 건물을 짓는다던가 문화센터를 만든다던가 이런 계획들이 엄청 복잡 다단하게 있고 그 참여 기관이랑 담당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제안을 하셨을 때 그걸 적용하려면 되게 여러 이해관계자를 이 팀을 운영할 때 미리 넣으셔야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적용이 가능할 거고, 물론 그걸 적용시키는 과정은 저희가 사실은 섭외하고 뛰어다니고 적용을 위한 협의를 하고 이런 것들은 진흥원에서 주로는 이제 카운터파트를 담당을 할 예정. 음, 그래서 질문 주신 내용들 좀 하나가 더 있는데요. 리빙랩 운영을 위해 수요자와 긴밀히 연락하고 협업하는 것도 이제 디자인 기업이 1차적으로는 담당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3개 산단, 내년에 3개 산단, 그리고 마지막 해 4개 산단 더 지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한 개 한 개마다 수요자하고 컨택하는 거를 직접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희도 담당을 더 늘려서 최대한 이제 그 저희가 역할을 해드려야 할 부분은 사실은 오히려 산단 관계자나 지자체 쪽을 설득하고 이런 부분이 아마 저희가 역할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자 명단을 따서 저희가 드리겠지만 실제로 운영은 이제 그 디자인 기업이 좀 더 중심이 돼서 담당을 해주셔야 될 걸로 예상입니다. 뭐 궁극적으로는 이제 제안 주신 서비스 아이디어 매년 그 개발하는 그 내용들이 이제 현장에서 테스트도 하고 적용도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그 관계자가 다 다를 거라 그분들을 찾아내고 설득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하고 디자인 기업이 많이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할 거고 좀 도전 과제일 것 같습니다. 정책 수요자 4명, 네, 4명에서 5명까지는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분야 전문가로 할당된 그 부분이 지역에 따라서 우리는 수요자를 더 많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 분야 전문가를 굳이 안 넣고 수요자 6명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과 고도화해서 브랜드 전략 기획들이 공간 설계 개발 및 프로그램 적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들, 지금 지자체마다 상황이 조금 다른데, 구미 같은 경우는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이 랜드마크 하나, 그리고 청년 문화센터 하나, 나머지는 이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리노베이션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다른 지자체 2개는 문화센터만 짓는 상황이고, 그렇게 지역마다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올해 이제 사업 협약을 한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기본 설계 같은 부분들이 올해 말까지도 완료가 안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리빙랩을 운영을 해서 오히려 그 설계가 다 되기 전에 그런 인풋들을 좀 적용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저희의 미션이고, 당연히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는 계획된 대로 하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아주 일부라도 그걸 적용시키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타면은 가능한데,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사실 1년에 1.4억이면 되게 한정적인 부분이잖아요. 여기에서 나온 걸 가지고 그쪽 사업비에 반영을 시키는 게 오히려 저희 디자인진흥원의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 주신 참여자들의 솔루션 실현을 위한 지원금은 별도로 책정이 지금 현재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프로토타이핑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사업비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셔야 되고, 다만 이제 시범 실행 단계,
가서 실제 일반 국민들이 뭐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타년도에 해당 사업 그 문화산단 안에 있는 여기 여러 가지 평년지나 리뉴얼 뭐 아름다운 거리 조성 이런 사업에 거꾸로 반영을 시켜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아까 전에 사전에 다 픽스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지자체의 이 상단 사업 전체를 담당하시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뭐 6월 전에 어떤 좀 아이디어가 좋은 게 나오면 4년도 지방비 사업 계획에 반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어제 저희가 회의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만약에 거기에 반영이 되면 이제 시범 운영에 대해서도 4년도에 지방비라던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가능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짜기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고, 굉장히 아직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연구과정 중에 대학교 산학협력도 가능성이 있는지, 사실은 지금 일단은 리빙랩 운영이나 디자인 개발에 대해서 그 책정된 예산은 요 1.4억, 그리고 이제 플러스 그 각 세 개의 지역에서 별도로 그 발주를 내실 브랜드 개발 1억, 그게 다입니다. 그 외에 이제 추가 예산 배정은 올해는 어렵고요. 만약에 올해 계획이 돼서 내년도에 지방에서 뭐 지방비 도비나 시비를 편성해서 요거 프로젝트를 해보겠다라고 올해 제안한 내용에서 도입된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가능하겠지만 올해는 어렵습니다. 정책 수요자와 전문가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는 그 정책 수요자 부분도 지금 이 과업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자체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만, 이제 그거는 매회 그 5회 이상의 워크숍 전체를 담당한다기보다는 뭐 건에 따라서 그 전문가가 필요할 때에 일회성으로 이제 지역에서 지급이 가능하시고, 정책 수요자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10만 원 정도의 이제 그 교통비 지급을 공지를 했는데 그 5회 10만 원 5회까지는 이제 요 가업 안에서 지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브랜드 개발 1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발주되는 이건과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별도로 공모를 하실 예정이고요. 물론 뭐 여기에 선정되신 기업에 거기에 신청할 수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각 지역마다 그 조달을 통해서 아마 공고가 나갈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상황이 아직 그 정립이 안 돼서, 그거 일정이 아마 6월, 7월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 컨소시엄으로는 참여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동수급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한번 서비스 디자인 기업을 선정을 했을 때 4년을 가려면은 한 개 기업만 고정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지금 이미 컨소시엄으로 들어오실 경우에 그 두 개 기업이 다 4년 동안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개발 내용에 따라 추후에 바뀔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조달 공고 같은 경우에는 미리 컨소시엄으로 들어오시면 무조건 4년을 끝까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컨소시엄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2, 3차년도에 실제 뭔가 결과물이 나와서 이걸 제작을 하셔야 되거나 할 때는 이제 오히려 턴키 방식, 하도급 방식으로 그 기업을 활용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사업계획서에 내시면 저희가 승인하고 그러면 이제 주관 기업이 별도를 내시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의견 주셔도 되고, 오늘 발표 자료는 저희가 게시판에 게시를 해두고, 그 지자체의 사업계획서만 조금 뭐 외부 게시는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서 별도로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사업 계획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해서 우선은 뭐 이후에 나올 결과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연구 프레임워크는 제시할 수 있어도 조사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아마 결과물을 미리 제품일 것이다, 앱일 것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우실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업 계획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프로토타이핑하고 실증을 해보고 뭐 그다음에 그 저희의 목표는 이제 산업부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서 나온 결과물들이 뭐 지역의 단체가 됐든 아니면 청년 창업가가 이걸 이어가든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로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속 가능 방법을 뭐 예시로라도 좀 제시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그 산단들 계획서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민간 단체나 뭐 협회들이 그 참여주체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뭐 받아서 운영한다라던가 그런 식의 구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산단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 뭐 한 번씩 가보고 이제 사업 계획서를 검토한 정도 수준이긴 한데 조금 상황이 다른 부분은 구미 같은 경우에는 랜드마크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복합 문화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 어, 프로젝트의 대지도 되게 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갈 컨텐츠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그 방향성이 조금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지자체가 원하는 이런 구미 같은 경우에 원하는 방향이 아닌 쪽으로 갑자기 대시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컨텐츠화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한 상황일 것 같고요. 창원이나 완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율성이 있는 부분이 상세 계획 같은 게 이제 수립이 되고 있는 단계여서 제안하기에 따라서 조금은 창의성 있는 결과를 적용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두 개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완주랑 창원은 그 랜드마크 예산이 아직 올해는 확보가 안 됐습니다. 뭐 더 확보를 해보려고는 하는데 그건 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건축물로 새로 지어지는 거는 청년문화센터하고 이제 기존에 있는 공장 리뉴얼 정도가 되고 네, 추진 체계에서 전문가 그룹이 있는데 그 지금 단계별로 전문가분들에게 컨설팅을 가기보다는 우선 이 전문가분들은 그 대여섯 분 정도밖에 안 되시고 분야별로 이제 이 사업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외부에서 의견을 주실 수 있는 그 산단 선정할 때 기존에 참여하셨던 평가위원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좀 전후 상황을 알고 계시는 디자인 전문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필요할 때 자문도 요청을 드릴 거고 연차별로 이제 세계 산단에 개발된 내용들이 이런 수준이다라고 보고를 드리는 형식으로 참여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뭔가 방향성에 대한 자문을 해주실 수는 있는데, 뭐, 완전히 결과물을 고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진 않을 거고요. 오히려 타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면서 이제 이쪽 리빙랩 쪽 결과를 이렇게 반영하라라고 여러 사업들을 좀 관여해 주시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리빙랩 윗단에다 참여 주체로 넣은 거고요. 오히려 문화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디자인 전문가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 사업에서 그 연차별로 성과 공유회라는 표현이 있고 성과 그 점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성과 공유회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산단 관계자들이나 지자체 쪽 대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개발했습니다라고 발표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간 점검, 최종 점검이라고 된 부분들은 저희 세계 산단의 디자인 기업끼리만 모여서 저희가 막 오픈하기 전에 각각 세계의 진도라던가 이런 게 너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서로 공유하고, 아, 이쪽 산다는 지금 이 내용 개발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그 관계자들끼리만 조금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표에서 중간 점검, 그리고 최종 점검, 요건 내부에서 이제 검토를 하는 단계일 것 같고요. 성과 공유에는 외부적으로 이제 뭐 그 지자체장이라던가 뭐 시민이라던가 이런 사람들 오픈해서 우리가 요렇게까지 했어요라고 보여주는 날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과 보고 및 성과 평가는 이제 용역의 마무리를 위해서 저희 진흥원 쪽으로 그냥 발표 보고를 간단하게 해주시는 형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차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 뭐 이런 기업 참여할 거다, 사업비 이렇게 쓸 거다라고 승인받는 R&D로 보면 연차 평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뭐 절차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중간 최종은 그 저희끼리 정비하기 위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직접 선정하는 청년 디자인 리빙 대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지역 참여단으로 표현하는 게 맞고요. 이 청년 디자인 리빙 랩이라는 주체 안에는 이제 지역 참여자가 있고, 그 우리 디자인 기업도 참여자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단한 산전공 담당자도 그 팀 안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게 전체 다 해서 청년 디자인 리빙 랩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략, 네. 지역 참여자는 수요자 안에 뭐 이렇게
정책 수요자가 됐든 분야 전문가가 됐든 전체적으로는 이제 6명 정도까지 참여가 가능하고 공공 담당자 2명이 들어갈 거고요. 총 10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시면 요 청년 디자인 리빙랩이라는 거는 지역 참여자 그리고 어, 지역 참여자 이게 다 대여섯 명 그리고 여기 서비스 디자인 기업에서 오시는 전문가 2분 그리고 플러스 지자체랑 예, 여기 써 있는데 상간공이랑 그 완주 군이면 군 담당자 이렇게 한 분씩 이상씩 오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명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비용 집행이 필요한 건 요 수요자랑 분야 전문가인데, 뭐 수요자로 6명을 채우셔도 되고, 분야 전문가 2명이 들어가고 수요자 4명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지자체랑 같이 협의를 해서 최종 확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저희가 일단은 1시간 예정이긴 해서 그 부분에 1시간 8분 남았는데 그 전까지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그 이후에도 이제 저희 담당자분들께 뭐 전화나 그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뭐 가능하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이게 내용이 복잡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답변 드릴지 정리를 해서 전화를 드리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서비스 디자이너는 2명으로 한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최소 2명 이상이 참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기업 소속으로 증언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제 2명 이상이 반드시 참여를 해주십사 했던 거는 이게 워크숍을 리드해야 되는 역할에 한 분이 꼭 필요할 거고 기록자가 최소 1명 이상이 이제 옵저버가 필요할 거라서 저희가 2명 이상으로 한 거고 당연히 아무래도 많으실수록 그 다인원 진행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서비스 디자이너 2명은 서비스 디자인 전문기업 소속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인원들은 뭐 그 어떤 이 프로젝트에 한정해서 뭐 기간제로 운영을 하신다거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2명은 소속이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발표 자료 게시할 때 그, 그거를 써주세요. 문의 주실 리빙랩 그 계정이 따로 있어서 그거 여기다 한번 써드릴게요. 그 2명의 다른 자격 조건은 없으신데, 일단은 서비스 디자인 관련 전공이나 경력이 있으신지는 저희가 그 회사의 참여 인력 증명을 내실 때, 그 졸업증명서랑 그 경력 같은 거를 이력서를 내시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2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 분야 쪽 관계된 전공자거나 경력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 외에 자격 조건으로 필수로 정해진 건 없는데, 플러스 알파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자격증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시면 가점이 들어간다. 그리고 지금 공고문 확인하시면 그 기업의 주간 기업으로 들어오시는 그 기업의 참여 인력 숫자에 따라서 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 이상이시면 2점, 뭐 3점, 3명 이상이시면 3점, 4명 이상이시면 4점, 4점, 그리고 5명 이상인 기업이 참여할 경우에는 5점, 이런 식으로 이제 5점이 최대점인 것으로 그 수가시 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거 좀. 아, 네네. 그 참여 인력 2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금 말씀 주신 그 서비스 디자이너 2명, 대표님 포함 반드시 2명의 서비스 디자이너가 여기에 참여를 해야 하고, 이제 대표님이 꼭 참여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표님까지 해서 2명이 가능하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채용된 서비스 디자이너가 1명 이상이 공고 시점에 이미 있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꼭 확인을 해주세요. 그 사대보험 기준으로 채용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 저희가 아직 공고가 안 나갔으니까 공고 다음 주에 공고될 때 이제 사대보험 기준으로 가입자를 신청하셔야 된다.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이제 2명을 내시는 거는 안 된다라는 부분은 사전에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요 문의처는 이제 발표자료 게시할 때도 들어있을 예정인데, 요 리빙랩 주소로 문의사항 메일로 남겨주시고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준비해서 전화를 드리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부처 합동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각 세계산단에 지원되는 사업이 산업부, 문체부, 그리고 국토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산업부 사업이긴 하고요. 그게 뭐 랜드마크라던가 문화센터라던가 이런 그 센터를 구축하는 거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이런 게 다 산업부 관할이고요. 근데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문체부에서 운영하는 산단 내의 문화 행사라던가 이런 거에서도 사실 리빙랩에서 나온 결과를 반영해서 어떤 콘텐츠를 할지도 반영이 되고 뭐 미디어 파사드를 운영할 때도 어떤 주제로 파사드를 할 건지 그런 거에 이제 지역 참여단이 낸 의견이 뭐 일부러나마 반영되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고, 사실 산업부 입장에서도 이제 주관 부처로서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이번에 참여를 시키신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고 이제 과제를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서비스 디자인 과업으로서 이제 장기 프로젝트 성격이 기존에 나온 적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를 두시고 조금은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는 사실 프레임워크, 연구 프레임을 어떻게 짜느냐, 그리고 이제 결과물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뭐 제품이면 이런 형식의 제작 방식이나 적용을 하겠다, 아니면 서비스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의 좀 대응을 가지고 오시면은 이제 저희로서는 되게 신뢰가 많이 갈 것 같고요. 이제 장기 프로젝트로서 조금 디자인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 이렇게 뭔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젝트 참여하시는 게 되게 어려우시다는 건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장기적인 그 인력 계획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참여를 해주시고 이 프로젝트 통해서 여러 지자체의 그 기관이나 이해관계자들하고 좀 접점을 가지시고 저희 그걸 공식적으로 뭐 담보하지는 않습니다만 이후에 진행되는 여러 지자체의 디자인 프로젝트에도 좀 관여를 해주시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저희의 좀 장기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산단별로 관계자가 담당자만 되게 많은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율을 저희가 노력을 최대한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그래서 그 정도의 이제 인력 구성이나 대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또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네, 59분인데 별도로 없으시면 저희가 이제 녹화도 종료를 하고 회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사업계획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준비하시는 기간 동안 질문 얼마든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